오늘 10월 2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안중근 의사께서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인을 사살한 108주년 의거가 되는 날입니다. 10월 26일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된 것은 만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습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최고의 우두머리요, 만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박정희는 진일 매금거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른 날은 잊어먹더라도 10월 26일 이날에 안중근 의사께서 할빈역 광장에서 2등 방문인을 쏘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연합뉴스, 이 뉴스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개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에게 원한다. 임시 공휴일만 지정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빈부의 격차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멀어지게 하지 말고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께서 2등 방문인을 쏜 날 10월 26일을 국정일로 제정하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박근혜한테 가시오.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재인한테 가야 돼요. 우리의 구국실천 국민 여러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이 사회운동을 하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이 10월 26일 그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이날, 제가 감히 안중근 의사의 기념사를 하게 돼서 수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들어라. 하늘에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혼이 이 자리를 지키신다. 너의 행동이 곧바로 우리 조선의 식민지를 또 만들었듯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 자체가 또다시 제2의 한일 조약을 맺으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안중근 의사의 의거 기념일을 기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다음 순서는 구국 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이신 연동 대표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8주년 기념사.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 아들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제수장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탄을 놔왔다. 안중근의 총탄에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숨졌고 민족의 영웅 안중근은 위선 감옥으로 이송되어 수감되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1910년 3월 26일에 숨졌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수감되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편지를 보내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로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사함을 구하지 마라.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자식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바치게 하는 조마리아 여사의 정신은 광복 72년의 세월이 지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불의를 보거든 정의를 생각해보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위협심을 갖도록 하라.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오,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 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과 조마리아 여사의 숭고한 희생은 광복 72주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우리 후손들에게 뼈아픈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되찾은 이 나라가 다시 친일 세력에 점령되어 사방 곳곳에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착취당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법, 심지어 교육까지 친일의 색깔로 물들이고 있어도 적극적 응징을 못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의 나라란 말인가? 지금 이 나라를 보아라. 고위공직자로 선출되는 자들마다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들 등 범죄 경력이 굴비역득 줄줄이 드러나도 뻔뻔하게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아 국정을 경영하고 장관 등 고위공직자로 있는 자들 대부분 이중국적 소유자이며 그 자식들 또한 이중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였다.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범죄자이며 이중국적 소유자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에게 봉급받는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위해 일하지 않으며 전관예우 등 비정상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서로 나눠먹는 구조로 국민을 착취하고 사법부, 검찰의 판사, 검사들이 부정재판, 부정수사로 공권력을 악용하여 재벌 등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고 범죄자와 결탁하여 부정재물을 탐한다면 국민은 권력과 가진 자들의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수천조 원의 국가적 채무와 고령의 사회로 접어들어 갈수록 늘어나는 빈곤층 노인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만지는 자영업자,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과 북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국가와 국민은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 대부분은 권력에만 집착하고 패단지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이권만 챙기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야 한다. 애국 국민들의 강력한 구구활동으로 부정부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내 나라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이나 의지하여 꼼수나 부리는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거나 정치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8주년을 맞아요. 일제 치하 식민생활 30년간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치욕적 삶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 안중근 의사의
포기한 정신을 받들어 고질적으로 뿌리있게 자리잡고 국민을 착취하고 있는 부정패 적폐 세력을 깡그리 몰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 세계 중심국 대한민국이 되자. 2017년 10월 26일 구국시청 국민연합 사무대표 연도훈. 감사합니다. 예. 안진군 의사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정치권과 사법부, 검찰, 고위층,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공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10월 26일을 맞아서 구국실천 국민연합 여러분의 애국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안중근 장군과 같은 우리 손웅환 씨 30세 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참판공파입니다. 현재 우리 안 의사가 순국하시면서 유언한 것이 조국이 독립이 되면 유해를 조국 땅에 묻어달라 이 유언을 하시고 순국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5년도 해방이 된 이후 2017년이 되도록 안중근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웅환 씨 참판공파에서 작년부터 논의를 해서 우리 문중에서라도 국가에서 못하는 안 장군의 유해를 봉환시키자 해서 현재 제가 안중근 장군 유해 봉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찾고자 독립운동을 한 가문은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반역한 친일 세력은 고관 대작을 하고 부여하고 그러면서 국민 앞에 떵떵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오게 된 건 우리 존경하는 이상균 선생님 앞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존경하는 우리 우키시마 폭진진상위원회를 끌고 계신 전재진 선생님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 독립이 됐다면 안중근 장군에 대한 기념식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책자, 기념식 이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봉환해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중근 의사냐 안중근 장군이냐 용어에 있어서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거사 이전에 대한의군 독립군의 참모 중장이었습니다. 장군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중근 의사가 됐느냐, 이건 친일파의 농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장군이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15가지 합당한 이유를 댔지 않습니까? 또 그 장소가 러시아 땅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재판 관할이
러시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으로 일본에서 여순으로 이동해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이 무효입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라는 것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독립군 장군이었기 때문에 장군이라고 부르겠지요. 그런데 의사라고 부르는 건 친일파들의 의도입니다. 다 간교한. 해방이 되고 나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친일파가 분명하게 분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친일파들은 자기네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친일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을 그냥 단순하게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장군은 장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왜 우리의 장군을 의사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으로 용어를 안중근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우리 구국 실천 국민연합 애국심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요. 또 우키시마 폭침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전재진 회장님을 비롯한 규명위원회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장군 10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우리 안중근 의사와 순국선열에 대한 뜻을 우리 후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45년 8월 24일 조선인 강제징용자 수천 명이 폭침으로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오키시마호 폭침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전재진 회장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본령이죠. 전쟁 총지휘본부 대본령은 일본에게 불리하고 예민한 문서는 전부 소각하거나 폐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일본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해군성과 육군성에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문서를 소각하라는 명령으로 820만 명이 강제 징용 징병 연행된 명단이 전부 불태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아오모리현 시모쿠타 반도 오미나토 해군 경비부와 해군 시설부의 뒷뜰에서 연일 연기가 솟구쳤으니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군 군함입니다. 우리 국민이 강제로 연행되어 시모키타 반도에 1만 2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방이 되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아주 기쁨과 환희에 벅차 있었습니다. 일본 대본령은 9월 중순부터 한국인 송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만큼은 8월 13일부터 항복문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중국인과 한국인을 즉각 소개하라는 명령을 대본령이 직접 내립니다. 이것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의 제7항에 준하여 일본 본토를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음에도 미국은 이것을 눈치채고 어떤 눈치냐, 영국의 처칠이 미국에게 소련이 지금 극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은 GHQ를 주도하면서 4개국 분할 통치를 취소를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련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린에서부터 북해도와 아오모리를 향하여 진격하여 8월 25일까지 일본과 접전을 하는데요. 이때 소련군이 시모쿠타 반도에 상륙하여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에 상륙하여 민족성이 강한 한국인 1만 2천여 명과 합세를 하면 대규모 군단을 이루어 아오모리가 점령당할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래서 대본령은 조선인과 중국인을 조속히 소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동경지방재판소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적어도 9,200여 명이 승선하여 1,000여 명이 살았습니다. 1,000여 명 정도만 살고 나머지는 몇 명이 죽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배가 침몰한 마이주 말에는 적어도 몇 트럭의 유해가 있습니다. 제 눈에 훤히 보입니다. 8월 24일 이것은 평화식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죠. 24일날 사고가 났는 침몰했는데 9월 1일날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합니다. GHQ 연합국 총사령부 사령관 메가더는 미국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524명이 죽었다고 발표를 하고 더구나 524명이라는 숫자를 GHQ에 보고할 때는 260명이라고 축소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후쿠시마 폭침 사건을 30년 동안 규명하고 조사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타 어떠한 결론도 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일주일 만에 배는 가라앉아서 선실에 유해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 유해를 그냥 내버려두고 524명이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이 한일 기본조약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인권 문제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한국 정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후쿠시마 사건 해결하라고 촉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290명 뭐 하는 자식들이야?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똑같은 놈들이야! 미국은 당시 히로히토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그 이유로 또한 원폭도 역시 제노사이드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게릴라전을 염두해서 GHQ는 메가더를 통해서 히로히토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로히토는 침략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A급입니다. A급 전범인데 난징 대학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생체 실험 731부대 행전 실험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세계 여성 성폭행 다 덮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다 덮었습니다. 아시아 대규모 약탈 긴노유리 황금 백합작전 다 덮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우키시마우 사건도 덮었습니다. 저는 GHQ의 전후 처리를 원점으로 돌릴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안중근 의사 및 순국 선열의 뜻을 그리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은 그恩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우리 후손들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만행에 우리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안중근 의사 의거 108주년 기념식과 후쿠시마호 폭침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